안녕하세요. 공부학과 AM 교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걸 워낙 좋아해서 부모님께 맨날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잘 때도 많았는데요.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볼 때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 겪었던 이야기를 보실 텐데 꽤나 무섭고 재밌게 봐서 바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가시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알아주던 장난꾸러기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모험 다니는 것을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동네에 있던 뒷산을 탐방하곤 했는데 당시만 해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가지 말라고 하던 곳이었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산 중턱에 있는 집 때문이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예전부터 거기에 살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 간에 해를 입었고 심지어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그 집 근처에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동네 무당이 그 집을 관리했답니다. 집 둘레에 금줄을 쳐놓고 무당이 집터를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비가 내리면 거기서 사람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였던 아버지에게는 그만큼 좋은 놀거리가 없었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친구들과 날을 잡아서 그 집에 놀러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보름달이 뜨는 날 친구들과 그곳에 가기로 약속하고 며칠 뒤 보름달이 떴을 때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출발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달이 밝아 길도 잘 보이고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10분 정도를 올랐을까 무당이 쳤다는 금줄이 보이고 저 멀리서 문제의 그 집이 보이기 시작했고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산비탈을 달려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말로만 듣던 그 집이 나타났죠. 음산한 기운 때문이었을까 친구들은 겁을 먹고 한사코 내려가자고 하는데 장난기가 도진 아버지께서는 친구들에게 재밌는 제안을 하셨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흉가 안을 들여다보고 오자는 거였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께서 가위바위보에서 졌는데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슬며시 흉가로 발을 옮겼는데 당시를 떠올리시던 아버지께서는 집에 가까워질수록 눈이 따가워지고 목이 아팠다고 합니다. 게다가 등골에 누군가 얼음을 가져댄 것처럼 싸늘한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죠.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는데 집에 가까이 가서 문만 두들기고 오자는 생각 하나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해도 당장이고 도망치고 싶던 마음이 어느새 집 안쪽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으로 바뀌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을 봐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다 썩어 문드러진 대나무가 얽히고 다 쥐어뜯긴 문풍지가 발린 문, 그 구멍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다 대고 안을 보셨는데 이상한 걸 발견하죠. 잘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방 안에 쭈그려 앉아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렸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아버지를 향해 빠르게 기어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친구들도 덩달아 소리를 지르며 산 비탈을 내려가는데 희한하게도 한참을 내려가도 올라올 때 봤던 금줄이 안 보이더랍니다. 흐르는 게 눈물인지 땀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달리는데 저 밑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그 흉가를 관리하던 무당과 마주치고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래요. 친구들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무당에게 호되게 혼나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엄청 혼이 나셨죠. 그 후부터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으셨는데 한참의 시간이 흘러 제가 태어나고 장성했을 때의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같이 갔던 친구분들과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옛날 추억 이야기를 하던 와중 그때 흉가에 갔던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제서야 그때의 일이 기억났는데 하나하나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셨대요. 근데 친구분들이 하는 말은 기억과 조금은 달랐죠. 친구들과 가위바위보에서 진 아버지께서 문에 손만 가져다 댄다고 하고는 갔는데 정작 손이 아니라 눈을 가져다 대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1시간 정도를 가만히 그 문에 눈을 대고는 안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하는 거냐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리 부르고 갖가지 수단을 써도 미동도 안하고는 그대로 문에 눈을 가져다 대고 있더랍니다.
이미 친구들도 겁에 질렸던 터라 거의 1시간 정도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 다 같이 가서 아버지를 끌어낼 심산이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바람에 놀라서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뭔가 틀려도 단단히 틀렸다고 말하셨답니다. 분명 본인은 그 안을 들여다본 게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친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1시간 정도를 너만 보고 있었다고 답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그때 우리 살려준 할매 기억하냐? 우리 그 할매한테 걸려서 엄청 혼났었잖아. 그 할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 한 이틀 됐나? 심장마비로. 산발을 한 여자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었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으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날 당신께서 봤던 게 진짜 귀신이고 이 때문에 무당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셨죠. 저도 워낙 무서운 걸 좋아해서 흉가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꺼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시며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알겠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좁은 땅덩어리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흉가가 진짜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흉가가 더 많고 심지어 도깨비터도 정말 많거든요. 참으로 애석하게도 보통 그런 흉지에 아무리 새 건물을 올려도 그게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사람의 해가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아무리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미 소문은 날대로 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시는 분들이라면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생각보다 재밌고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끔 듣는 소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귀신을 말하는 사람에게 붙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더 무섭게 분위기를 잡기 위해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 어쩌면 이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저는 귀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매일 술만 마시고 놀고 있었던 한량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PC방에 들러 게임을 하다가 술을 먹고 놀곤 했는데 당시 저희과 학생들 중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떠들며 놀던 중 하도 이런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다소 지루해질 때였죠. 그러던 중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재밌는 제안을 하더군요. 본인이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흉가에 가는 걸 봤다고 우리도 한번 흉가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갑자기 무슨 흉가를 말하나 싶었지만 이내 호기심이 동한 듯 했습니다. 다른 녀석은 술 한잔 마시고 흉가에 가자고 하고 또 다른 녀석은 본인이 아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여러 아이디어들이 오가면서 금요일 저녁에 다같이 저녁 먹고 저녁 11시 정도에 흉가에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가져와야 했고 돗자리, 술 이런 건 미리 사서 그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다들 어찌나 들떠있는지 하루빨리 금요일이 오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을 때 각자 수업을 마치고 학교 근처 삼겹살집에서 모였죠. 하나 둘씩 모였을 때 운전을 하는 놈만 제외하고 신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10시 정도가 되었을 때 슬슬 정리를 하고 출발할 준비를 했는데 공유 차량을 빌리기 위해 이동했고 학교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흉가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위치나 어떤 사연을 지니고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여길 알아본 친구 말로는 뭐 가족이 집단으로 죽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거야 뭐 뜬 소문이기도 하고 괜히 분위기를 잡는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괜히 무섭다는 둥, 잘못되어서 빙이 되면 어쩌라는 둥, 별의별 이야기가 오갔지만 다들 괜히 신이 나서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흉가에 도착해 근처에 차를 대고 산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폐가라고 했는데 알아본 친구도 와본 적은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곳이라 일단 찾는 게 급선무라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다들 후레쉬를 켜고 산을 오르며 집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찾을 수 있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진짜 귀신 나온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침하더군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까지 그대로 건물이 올라간 게 아니라 베란다가 넓게 되어 있어서 옆에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더 음침하고 무섭긴 했습니다. 1층 현관문이 있긴 했지만 창문들이 다 깨져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많았고 이미 다녀간 사람들이 많았는지 외벽에도 낙서들이 질비해 있었죠. 그렇게 5명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전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간 건가 싶을 정도로 가재들이나 사진, 액자, 이불 등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면서 한층 더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2층까지 살피며 폐가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2층 거실을 살짝 치워둔 후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죠. 주변에 저희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들리는 새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흉가를 알아왔던 놈이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왜 이곳이 흉가가 되었는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말하더군요. 친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 흉가는 몇 번이고 주인이 바뀐 곳이고 그 이유가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특히 2층 안쪽 방에 있는 곳에서 여자 귀신이 자주 나타났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고 눈동자 전체가 까맣게 되어 있어 보는 사람마다 기절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살든 혼자 살든 악몽에 시달리거나 귀신을 보는 일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팔고 도망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살던 4가족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더군요. 어찌 보면 시답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작 이곳에서 직접 듣다 보니까 확실히 와닿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갔던 선배가 이야기를 꺼냈고 차례대로 자신이 가져온 이야기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새벽이기도 했고 날이 점점 추워져서 오래 있진 못했죠. 다시 차를 타고 대학교 근처로 돌아와 근처 맥주집에서 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고 나름 긴장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다들 지쳐 있었는데 맥주를 한 잔씩 걸치고 있는 와중에 문득 한 놈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귀신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거의 대여섯 이야기를 했으니 귀신에 쓰이는 게 아니겠냐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다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대충 넘어갔는데 제가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날부터 이상한 걸 겪었기 때문이죠. 그날 자취방에 돌아와 저녁부터 술 퍼마시면서 흉가까지 갔다 왔으니 피곤해져러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꿈도 제대로 안 꾸던 제가 그날 밤은 악몽을 꾸게 되었죠. 꿈속에서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매장 안을 둘러보고 있는 와중에 눈이 부리부리한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만인 줄 알고 대충 보고 있던 옷을 몸에 대보고 있는데 카운터에 있던 여자는 어느새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워서 들고 있던 옷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른 매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또 옷을 보고 있다가 입어보기 위해 피팅룸으로 가는데 커튼을 열자 그 안에 아까 그 여자가 서서는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꿈속에서도 소리를 질렀는데 그 좁은 공간에 서서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섬뜩했죠. 그리고 나서도 다른 꿈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외의 것은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또 꿈을 꿨을 때 그 여자가 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였는지는 몰라도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을 보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여자 얼굴만은 뚜렷이 보이더군요. 분명 며칠 전에 봤던 여자라는 걸 깨닫고는 뒤로 돌아 다른 길로 도망치는데 가는 길목마다 서서는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밤새도록 그런 상황에 처하는 꿈을 꾸다가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꿈도 잘 안 꾸던 내가, 그리고 꾼다고 한들 잘 기억도 못하는 내가 며칠을 반복해서 꿈을 꾸고 같은 여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죠. 그렇다고 당장의 해결책을 구할 방법도 없고 떠오르는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평상시처럼 학교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잡혀서 대충 수업을 마무리하고 약간 시간이 떠서 친구 한 놈과 잠깐 PC방에 가게 되었죠. 둘이서 롤이나 하자고 자리에 앉아 큐를 잡고는 담배를 피러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친구였기 때문에 문득 제가 꾸고 있는 꿈이 생각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놀라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내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말을 끊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본인도 꿈을 꿨다고, 자기는 꿈도 아니고 가위에 눌렸는데 혹시 눈 부리부리하고 검은 옷 입은 여자 맞냐고 묻더군요. 뭐라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둘 다 말도 못하고 피던 담배만 피고 있는데 친구는 어제도 가위에 눌렸다고 말했습니다. 대충 게임도 하다 말고 저녁 자리에 가서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음식을 시키자마자 친구 녀석이 혹시 그날 이후로 다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나도 하면서 놀라는 눈치더군요. 결과적으로 5명이 갔는데 그중 4명이 여자가 나오는 꿈이나 가위에 눌렸습니다. 흉가를 알아온 놈은 꾸지 않았는데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형이나 나머지 3명은 정확하게 생김새나 똑같은 여자가 나타났죠. 그렇다고 여자가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었고 저와 똑같이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저 옆이나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더군요. 그날은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비롯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자, 소금을 뿌리자, 칼을 베개에 둬라 등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오갔고 다들 자취를 했던 사람들이라 돈도 별로 없고 굵은 소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충 칼을 베개 위쪽에 두고 자기로 하고 다음날 이마트에 가서 굵은 소금을 공동 구매한 뒤 다들 서로의 몸에 뿌려줬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날 이후로 저는 같은 꿈을 꾸지 않았고 다른 2명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은 여전히 가위에 눌렸는데 다행히도 며칠 뒤부터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대체 그 여자가 뭐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4명에게 동시에 나타난 걸 보면 그 흉가에 있는 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흉가의 흉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왜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지, 객기를 부리면 안 되는지 여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서 귀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딸려왔던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물론 꼭 귀신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귀신이 붙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객기를 부리는 것이 불러온 건 맞을 겁니다. 그곳이 왜 흉가가 되었는지 몰라도 만약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흉가 잘못 들어갔다가 빙의가 되거나 시달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곳에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귀신 이야기에 술판까지 벌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한 행동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지신 분들도 있죠. 무당의 집안. 대대로 신을 모시고 사는 집안의 사람들이라면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수는 없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무당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을 가져왔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영상을 보다 보면 저와 같거나 또는 제 친구와 같은 운명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만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에 위로감과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대대로 무당을 해온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을 받아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신이 내려오지 않고 신의 기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또는 흐린 날은 정말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귀환이라고 해서 귀신의 눈을 지녔습니다. 본인은 저주받은 눈이라고 하지만 어째서 가지게 된 것인지는 본인도 전혀 모릅니다.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헛것을 보는 바람에 할머니께서 점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말하기로는 어릴 때 재수없게도 귀신의 손을 탔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기운이 눈에 남아서 소위 귀신을 보는 눈,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의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주고 싶었지만 무당은 신이 정한 일이라 따로 사람이 해를 가하려고 하면 손자가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를 자주 봐왔으며 할머니의 충고에 따라 절대 아는 척도 두려워하는 척도 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귀신을 봐도 길가에 보이는 개미 보듯 나무 보듯 스쳐보고 그것들이 혹시나 자신과 눈이 마주쳐 말을 걸어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이상한 느낌에 서로 끌려 바로 절친이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의 할머니를 만나 뵙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너도 평범한 아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어쩐지 내 손주하고 비슷해 보이는 기운이라고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냈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저쪽은 보지 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저는 정면으로 그것과 마주쳤고 정말 처음이자 최초로 그것에 대해 무서움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저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때는 중학생 시절 친구와 함께 친구의 집을 놀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은 달동네 수준의 산을 깎아 만든 곳에 동네가 있어서 정말 힘들게 등반하여 친구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비가 떨어지더니 곧바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죠. 급하게 몸을 피하기 위해 어느 마당 있는 집 대문 처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대문 너머의 마당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집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묶인 상태로 짖고 있더군요. 저와 친구는 우리를 보고 짖는 건가 하고 쳐다보는데 개는 저희가 아닌 마당 한쪽을 보고 짖고 있었죠. 그곳은 그 집의 담벼락에 있는 곳이었는데 높이가 대략 2.5m 정도로 한눈에 봐도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얀 천을 걸친 뭔가가 담벼락을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뭘까 한참을 보다가 정체를 알아챈 순간 친구와 저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죠. 너도 봤냐는 친구의 말에 저도 봤다고 말하자 비를 쫄딱 맞으며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도중에 친구가 말하길 뒤에서 그게 쫓아오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마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눈이 마주쳤을 것이고 이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달리는 와중에도 계속 뒤가 궁금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빠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지붕 위에서 저희 쪽을 보고 있더군요. 친구 말이 맞았고 이제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까지 뛰어왔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겨우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은 달동네였기 때문에 그나마 달릴 수 있고 낮은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헐떡이고 있으니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외할머니께서 노한 표정으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걸 달고 왔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뭔지 모르겠지만 오선지 같은 걸로 저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넘어가기 직전이고 할머니께서 성을 내시며 때리시니 진짜 정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거기 있던 셋 모두가 무언가 문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셋 다 행동을 멈췄는데 이내 할머니께서 치마폭을 잡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부적과 칼 같은 걸 가지고 오시더니 어딜 기어들어오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당문을 향해 바득바득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희에게는 일단 할머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죠. 둘 다 겁에 질려서 방 안에 잠자코 숨어 있는데 밖에서는 방울 흔드는 소리와 칼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방에 들어오신 할머니께서는 둘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뽑으시고 손톱과 발톱을 자르시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특별할 것 없는 봉제 인형의 가운데 배를 칼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그리고 쌀을 넣고는 지프로 된 새끼줄로 동여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을 인형 뒤에 붙이시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셨죠. 이를 어찌하나 우린 뭘 해야 되나 서로만 쳐다보고 있으니 5분 정도가 지나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판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착착착 벽을 긁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집에 없네 라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우수수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렸죠. 장대 같은 빗소리 때문에 어느 하나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분명 그 목소리만은 저희 둘 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내 할머니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제는 괜찮지만 친구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지금 다니는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셨죠. 대체 아까 그게 뭐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따라붙을 수도 있어서 절대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길을 간 적도 없었고 그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할머니께서도 자꾸 하셨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얀 천 같은 게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고 하면은 귀신이 아닐까 싶었는데 벽을 긁는다는 것으로 보아 동물 같은 게 아닐지 싶네요. 마치 그 장산범처럼 하얀 털을 가진 걸로 상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보자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역시나 영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이라는 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없으셨다면 그대로 잡혔을 텐데 그러면 지금 제보를 못하셨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나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강력범죄도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학창시절 학교 앞에서 만난 섬뜩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시지요. 차마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어 이곳에 글을 씁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여느 또래들과 똑같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빵도 먹고 학교할 때도 빵과 음료수를 들고 다니며 먹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빵을 먹으며 학교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더러 아가라고 하니까 나 부른 거 맞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살짝 거부감이 있었지만 워낙 젊은 사람이라 괜찮겠다 싶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 앞에 서자마자 혼자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아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니 말이죠. 게다가 뭔가 자기가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는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땡땡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저는 여중을 다니고 있고 그 친구는 남중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러다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무당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혹은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관찰했다는 뜻인데 이런 생각을 하자 급속도로 여자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여자는 괜찮다고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고 무당이라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잘못 걸렸다 싶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나를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는 길을 나서는데 제 팔을 덥석 잡더니 또 이상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너희 엄마는 뭐가 고맙다고 그렇게 절을 다니는 거니? 조상신이 노한 줄도 모르고. 여자의 말은 대충 이랬습니다. 우리 집은 신을 모셔야 되는 집인데 꽤 오래전 조상부터 그걸 거부하고 누르며 살아와서 신들이 노해 자손들을 자꾸 건드린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 뭐 따로 대꾸할 건 없을 것 같았는데 계속 그 좋아하는 애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해보겠다고 마음은 감사한데 이제 좀 비켜달라고 했더니 눈을 희번떡 뜨면서 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을 쭉 읊었습니다. 너희 집 주소 땡땡동 땡땡 아파트, 너 나이 15살, 키 159, 몸무게 50, 네 엄마 이름 네 아빠 이름 땡땡땡. 그러면서 봤지? 내가 모시는 분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말하며 정말 기분 나쁜 목소리로 낄낄 웃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당장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운 좋게도 퇴근하시던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신 겁니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고 물으시니 휙 돌아서 눈빛으로 제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퇴근하면 같이 가자고 했잖아 라며 마치 우리 가족인 것처럼 해주시더군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첫 발령이셔서 25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는 그 여자에게 눈길도 안 주시고 거의 끌다시피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여자는 따라오지 않았죠. 조금 걷다가 뒤를 보니 그 여자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고 나니 선생님이 괜찮냐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긴장이 다 풀리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괜찮다고 집은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같은 동네에 사니까 선생님께서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필 이날 부모님 모두 늦게 집에 오셔서 밤 10시까지 선생님이 같이 있어 주셨죠. 그 여자가 했던 행동과 말을 말씀드리니 아무래도 도를 아십니까 같은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제서야 좀 놀란 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음날 그 여자를 마주쳤던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등교를 하는데 건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운동장 가로질러 앞문이 소란스럽더군요. 애들이 다 모여서 뭐라도 구경하는 것처럼 떠들썩한데 무슨 캠페인이라도 하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에 들어와서도 애들이 오늘 그거 봤냐고 학교 앞에 있던 여자 봤냐고 수다를 떠는 겁니다. 순간 움찔해서 애들에게 들어보니 아침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학교 앞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누구 찾으시냐고 물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 등교하던 애들이 다 같이 구경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명 저를 찾으러 온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교시 쉬는 시간에 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 여자가 또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들으셨는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오늘도 데려다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혹시 불안하면 부모님께 와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셨죠. 일단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제 그 여자가 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는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조퇴하려고 가방 싸고 있는 와중에 친구 하나가 아까 그 여자 사라졌다고 학교에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하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한테 그 여자가 학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니 엄마가 아예 학교로 오겠다고 하셨죠. 그러다 얼마 안 있어 엄마가 반으로 왔는데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겁니다. 일단 급하게 차에 타서 출발하는데 엄마가 대뜸 혹시 그 여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애들 말로는 하얀 원피스가 맞을 것 같다고 했더니 엄마가 학교 앞에 차를 세우니까 다짜고짜 미친 사람처럼 차로 달려들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 그제서야 사라졌다는 거죠. 앞으로는 등하교에 엄마가 계속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한테 달려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소름이 돋더군요. 그 뒤로는 퇴직한 경찰 간분이 학교 보안을 담당해 주셨고 애들을 상대로 그 여자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랬지만 얼마 전까지도 계속 보초를 서주시는 것 같았죠. 등하교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해주셨고 겨우 졸업할 수 있었죠. 혹시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겁먹을까 여기에만 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보는 내내 빨간 마스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귀신도 아닌 게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 수 있나 싶네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걸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게다가 끝까지 쫓아다니는 걸 보면은 학교는 어찌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억은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고 비슷한 상황이 와도 금방 떠올라서 더 문제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